안녕하십니까. 리서치 팀 조아연 에코아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대외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설정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인 넷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이 곧 비용이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11%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 시장 전체를 좌우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공통 목표 아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 목표를 보면 국내 감축뿐만 아니라 해외 감축 비중이 12.8%를 차지합니다. 즉,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탄소를 줄여 그 실적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코아이의 주력 사업 영역입니다. 산업의 또 다른 동력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 SK 같은 협력사에도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G 금융시장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도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탄소 배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권 시장의 구조입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는 규제적 시장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거래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나뉩니다. 기업은 기존 배출량보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그 줄어든 만큼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에코아이는 이 두 시장 모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규제 시장에는 철강, 발전 등 전통 사업이 포함되고 자발적 시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여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코프 3라고 불리는 가치사슬 전체의 배출량 상쇄를 위해 자발적 탄소 배출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규제적 시장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시장에서는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이 거래됩니다. 기업들은 할당받은 양보다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배출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유엔에서 인증하는 국제 배출권부터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KOC, IKOC 등이 있습니다. 에코아이는 이러한 다양한 배출권을 생성하고 거래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입니다. KAU는 정부가 준 권리, KOC는 외부 사업을 통해 얻은 실적, 그리고 이를 시장에서 쓰기 위해 전환한 것이 KCU입니다. 에코아이는 바로 이 KOC를 만들어내는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동안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월 제한 제도 때문인데요. 유럽은 2월이 무제한이지만 한국은 2월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은 배출권 보유량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격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탄소 상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은 단순 비용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에코아이의 매출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배출권 발급과 거래 매출로 구성됩니다. 에코아이의 사업 모델입니다. 에코아이는 사업 개발부터 투자, 시행, 인증,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턴키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은 구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에코아이는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유엔이나 국제기관의 인증을 받아 배출권을 발행합니다. 탄소 배출권 사업은 인허가에만 3에서 5년이 걸리는 비탄력적 구조입니다. 에코아이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로서 강력한 진입 장벽과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를 넘어 베트남, 이집트 등으로 진출 중이며 매립장 가스 회수, NEO 저감 등 고효율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국가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가나 등 전 세계 최빈국과 개도국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COP29 합의에 따라 국가 간 탄소 거래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배출권 재고 물량이 정책 변화에 따라 거대한 수익으로 전환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가격의 상승입니다. 2026년부터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 배출권 가격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어 구조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파리 협정 6.2조와 6.4조에 따라 검증 체계가 엄격해지면서 에코와이처럼 인증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유상 할당 비중이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이제 배출권을 시장에서 더 많이 사야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피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가격이 낮으면 해외 자발적 시장에 내다 팔면 됩니다. 따라서 플랜 B가 있어 재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국제 자발적 탄소 시장의 기준 강화로 고품질 배출권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에코와이는 이미 이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시장 재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금융권의 움직임입니다.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가 의무화되면서 탄소 감축 실적이 좋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권 구매 수요를 상시화시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 탄소 배출 자체가 줄어 배출권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본사의 경우 KETS 4기 5개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였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배출권 판매 가격이므로 배출권 P 곱하기 Q로 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럽향 매출과 국내 매출로 나누어 매출을 측정하였습니다. 판관비는 매출 비례 고정 비율 모습을 보여서 평균치 적용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6,750원, 상승 여력 38.54%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